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료인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특히 환경과 건강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 여름도 정말 덥죠?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웃의 어르신들 아니신가요? 폭염 속 노인을 지키는 나라들의 경쟁 세계가 인정하는 K복지의 놀라운 실력에 관한 영상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안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영국, 그리스, 프랑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폭염 속 노인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K-복지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먼저 영국의 안타깝고 절망적인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영국이 역사상 최악의 여름을 맞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만 벌써 3차례나 열경보가 발령되었어요. 잉글랜드 지역 곳곳에서 고령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런던 동쪽 이스트엔드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83세 메리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예요. 이유는 바로 냉방 시설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영국은 엠버 경보라는 고령자 대상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온이 위험 수준에 달하면 노인분들에게 특별 경고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시설이에요. 학교, 요양원, 공공기관 내 기후 대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뒤늦게 기후 회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어요. 설비 투자가 시급합니다. 영국 보건부 장관의 긴급 발표였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영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런던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경보는 보내주지만 실제로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80세인데 집에 에어컨도 없고. 정말 걱정돼요. 영국 정부는 시설 개보수와 폭염 대비 교육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올 여름을 버티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보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영국 시민들의 절실한 외침이에요.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관광 중심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5년 아테네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세계적인 관광지 아크로폴리스를 일부 시간대에 폐쇄한 거예요.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스 문화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 시민들 특히 노인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대응 방식은 야외 작업 금지예요. 낮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은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물, 그늘, 휴식 공간 제공을 의무화했어요. 농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반드시 시원한 장소와 충분한 물, 그늘진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죠. 아테네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68세 근로자 니콜라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휴식 시간을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냥 참고 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의 정책은 주로 관광객과 노동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작 일반 시민들, 특히 집에서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크레타 섬의 한 요양원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도움은 많지 않아요. 냉방비도 부담이고 인력도 부족해요. 그리스의 한 지역 신문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관광객은 보호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누가 보호하나요? 그리스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리스는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관광객 안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시민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테네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로 쓰러지는 걸 걱정하지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프랑스의 뼈아픈 교훈을 들어보세요. 2003년 여름 프랑스에서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년 전 프랑스를 강타한 대폭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었죠. 파리의 한 요양에서만 1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었다.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의 참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2003년의 비극을 교훈으로 사마국가 열경보 계획을 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률이에요. 냉방실 무료 개방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와 요양원에 냉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또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냉방실을 곳곳에 만들었죠. 파리 13구에 사는 마르셀 할아버지 78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03년에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 가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정부에서 다 열어놨거든요.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도 특별해요. 프랑스는 독거노인 정기 확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폭염 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노인 공동생활 주택도 확대했어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 형태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2023년에도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7천 명에 달했어요.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마르세유의 한 요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 제도는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는 여전해요. 특히 야간에 독거노인들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프랑스의 딜레마입니다. 프랑스는 사후 대응에는 강하지만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2003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 대응 중심이 된 거죠. 파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는 비극을 통해 배웠어요. 하지만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 미리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2003년 프랑스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폭염 쉼터와 재난도우미를 아시나요? 2005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의 비극을 지켜본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에요. 4,000곳 이상의 폭염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곳곳에 폭염 쉼터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했어요. 종로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73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시원하게 쉴 수 있어요. 물도 주고 간식도 줘요. 정말 고마운 곳이죠. 더 놀라운 건 재난도우미 시스템이에요. 서울시만 해도 2만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폭염 기간 중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전화로 방문으로 심지어 IoT 기술로까지 확인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더위는 괜찮으세요? 매일 오후 2시 동작구 재난도우미 박미영 씨가 담당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려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IoT 기술까지 동원한 한국의 스마트 케어. 독거노인 가정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서 집 안온도와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가 출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강남구에 혼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 76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작은 기계 하나 달았는데 그게 나를 지켜준다니까? 신기해요. 아프면 바로 연락이 온다니까요. 전국 곳곳에 촘촘한 안전망 서울만이 아니에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 어디든 폭염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재난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재난도우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이 50명 정도 되는데 한 분 한 분 다 소중해요. 매일 확인하고
이상하면 바로 119에 연락해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한국의 폭염 대응은 예방 대응 사후 관리가 모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방은 사전에 쉼터 확보와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대응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후 관리는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에요.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영국 BBC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다음은 한국의 지역사회 협력과 정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함께 있습니다. 폭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역사회의 협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폭염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802호 김할머니 오늘 안부 확인 완료. 각 층별로 이웃들이 돌아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확인해요. 단순한 안부 확인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정책적 지원도 놀라워요. 전력요금 인하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냉방 지원 바우처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냉방비를 지원해요. 긴급복지 예산제도는 폭염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놨어요.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 71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냉방비 지원받아서 이번 여름 잘 넘겼어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고마워요. 공사 현장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은 야외 근로자 보호에도 특별히 신경 써요. 건설 현장,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도 촘촘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부산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들려온 안내방송이에요.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정말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요. 실시간 알림 서비스의 진화. 한국의 폭염 예보 시스템은 정말 정교해요. 단순히 덥다가 아니라 지역별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요. 관악구 주민 여러분. 오후 2시 현재 기온 36도 폭염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가까운 폭염 쉼터를 이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받는 이런 문자 다들 받아보셨죠? 경로당과 복지관의 변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경로당들이 폭염 대피소로 변신했어요. 단순히 시원한 곳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건강 체크 간식 제공, 응급 상황 대응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경로당 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경로당이 정말 바빠요. 어르신들이 더위 피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려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폭염에 대응하는 모습. 이게 바로 K-복지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안전해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이웃들도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진짜 복지국가 아닐까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 이런 촘촘한 협력 시스템을 보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한국의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각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비교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각 나라의 대응을 살펴봤는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 한국이 왜 특별한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먼저 영국의 아쉬운 점입니다. 영국은 경보는 보내는데 대피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반면 한국은 4,000곳 이상의 폭염 쉼터가 있어요. 런던의 한 시민이 한국 뉴스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은 정말 부럽다. 우리는 집에 에어컨도 없는데 한국은 동네마다 시원한 곳이 있다니. 그리스의 한계로는 관광객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국민. 특히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는 부족해요. 반면 한국은 국민 우선 특히 취약계층 최우선 원칙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프랑스의 사후 대응과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1만 5천 명의 희생 이후에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비극을 통해 배운 거죠. 하지만 한국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철학으로 미리 준비했어요.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위에 국가별 대응 비교에서 보았듯이 한국만의 특별함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촘촘한 안전망입니다. 전국 어디든. 폭염 쉼터 2만여 명의 재난도우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입니다. IoT 센서로 스마트 케어하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협력입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일반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언론들의 찬사를 들어보세요. CNN은 한국의 폭염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방송하고, BBC 방송은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나? 에 관한 내용이고, NHK는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어요. 실제 효과도 입증되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폭염 관련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프랑스는 인구 10만 명당 70명 2023년,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45명 2025년. 반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5명 2024년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냈다고. 네, 맞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돌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 K-복지의 진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자. 이런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부터 챙겨보세요. 매일 오후 2시 안부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경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아버지, 더위는 괜찮으세요? 에어컨 잘 틀고 계시죠? 이런 간단한 전화 한 통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54세 김미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어머니께 전화드려요. 혼자 사시는데 더위를 잘 못 견디거든요. 전화로나마 확인하니까 안심돼요. 이웃 어르신도 함께 챙겨요. 안녕하세요. 더위는 괜찮으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관심이 큰 힘이 돼요. 폭염 쉼터 이용을 적극 권하세요. 할머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폭염 쉼터가 있는 줄 모르거나 있어도 이용하기를 망설여 하세요. 우리가 적극 권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폭염 관련 응급상황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러움, 구토나 메스꺼움, 의식이 흐려짐 혹은 체온이 급격히 오름 등 이런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119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응급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즉시 전문 대응팀이 출동해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재난도우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해요. 부산시 해운대구의 재난도우미 58세 박정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보람 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다음은 스마트 기술 활용하기입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을 해보세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스마트폰 관련 강의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배우시고 기상청 날씨 앱으로 실시간 폭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 폭염 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응급 상황 시 원터치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대비책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 체크해요.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 마시기는 것을 권장하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서서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밝은 색으로 헐렁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웃들끼리 돌아가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 챙겨드리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들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보람 있어요.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지역 폭염 대책 회의에 참석해 보세요.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폭염 쉼터가 부족해요. 독거노인 확인 시스템을 더 강화해 주세요. 등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여름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해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정부의 시스템 지자체의 노력. 우리의 실천 셋이 협력하여 결론적으로 완벽한 폭염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K복지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K복지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터이고 자세히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폭염 대응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다니.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 정말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선제적 대응입니다. 2005년부터 20년간 차근차근 준비하여 다른 나라들이 사고 당한 후 대응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국 4,000곳 이상의 폭염 쉼터와 2만여 명의 재난 도우미,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로운 업무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IoT 스마트 센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였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접목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마이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여름에 와서 놀랐어요. 어디든 시원한 곳이 있고 노인분들을 정말 잘 챙겨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 관광객 다나카 씨는 일본은 폭염으로 매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한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부러워요. K복지의 진짜 힘이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K복지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특별함, 정이 담긴 시스템,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와 달리 이웃을 돌보는 문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발적 참여가 인상 깊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정말 대단한 실행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복지에 접목. 하지만 기술만 믿지 않고 사람의 손길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는 가족부터 챙기기, 매일 안부전화 한 통, 폭염쉼터 이용 권하기. 두 번째는 이웃 어르신 돌보기, 복도에서 만나면 안부 인사, 혼자 사는 분들 특별히 관심 갖기.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재난도우미 활동, 지역 폭염 대책 회의 참석. 네 번째는 정부 정책 지지하기,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 개선 사항은 건설적으로 제안하기입니다.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해봐요. 기후변화로 폭염은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계 최고의 K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에요. 이번 여름도 안전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